네, 이번에는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부동산계 최강자 김임원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이제 또 주간 동향부터 저희가 좀 살펴봐야죠. 새해 첫 주간 동향을 이제 알려드리게 됐는데요. 좀 네.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결과를 보니까 살짝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음. 올해 되기 전 12월 마지막 주간 동향을 보면 사실 살짝 좀 희망의 시그널이 살짝 보이긴 했거든요. 0.01%포인트 살짝 예. 회복을 했고요. 176개 지역을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하는데 네. 계속 떨어지다가 그 12월 마지막 주는 살짝 늘어났습니다. 30개에서 33개로 늘어나가지고 새해가 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0.01%포인트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요. 예. 이게 지도 보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지도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지도 보시면 지금 전국이 지금 다 하락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전국이 다 다 하락인 마이너스네.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고 예. 제가 앞서서 이제 상승 지역이 30개다. 30개에서 33개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번 주 보니까 24개로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다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집값은 6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서울은 5주, 수도권은 6주 연속 하락인데 하락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고요. 추석 이후로 내림 폭을 본다면 추석 이후로 지금 벌써 한 4개월째 내리막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좀 방송에서 제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자꾸 김임원 소장님께서 부동산 시장에서 약간 신중론을 말씀하시니까 네. 이 부동산 매매가 잘 안 되고 우리 집 내놨는데 집 보러 안 와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매매 시장 주춤하니까 거래량 당연히 줄었겠죠. 네네. 뭐 저희 집도 보러 안 와요. 아무도 안 그 와요. 얘기는 뭐 매매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중심이니까요. 서울 부동산 거래량을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요. 네.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게 느낌이 오시죠? 이게 그러네요. 그래프가 이게 좀 모자처럼 가파르게 이렇게 하락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1월부터 이제 2022년 9월부터 그래프를 쭉 나타냈는데 네. 그때는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그렇죠. 12월 이제 2023년 이제 작년이 됐죠. 1월부터 쭉 늘어납니다. 1,400건에서 3,850건까지 늘어났는데 이거 다시 반 추석 이후로 다시 내려오고 있죠. 이게 11월까지니까요. 11월이 1,836건 거의 1월, 2월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네. 아마 12월 통계가 잡히면 거의 뭐 1월 수준까지 이걸 보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데칼코마니라고 하나요? 거의 그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서 원점 회계예요. 네, 회귀했습니다. 다시. 네. 그래서 거의 2023년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는 그렇죠.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이 거래량이 그 부동산 시장 흐름과 그대로 일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래량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집값이 지금 뭐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굳이 내가 지금 PF도 문제가 되고 뭐 금리도 여전히 고금리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다. 가격도 부담스러워. 안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안 내놔요. 또는 양도세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매물을 회수하는 경우거든요. 2018년 19년은 후자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네.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케이스고요. 지금은 반대 케이스입니다. 일단 누적 매물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누적 매물 수란 건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네.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쌓이는 거지. 그렇죠. 2023년 1월이 5만 1,000호였는데요. 네. 서울 아파트 누적 매물 수가 11월이 7만 8,000호까지 늘어났으니까 사려는 사람은 없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가격을 떨어뜨리면 쉽게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들이 큰 폭으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데 호가는 안 떨어져요 또. 지금은 호가가 안 떨어집니다. 호가가 이게 제가 알아요 그거. 지금 매수자들은 원하는 게 답이 딱 나왔습니다. 매수자들은 2023년 3월, 4월 가격까지만 떨어뜨려. 그럼 우리가 살 살게. 마음이 있어라고 지금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23년 중반 가격을 계속 불러놓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집주인들은 아니야. 지금 금리도 앞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내가 요 정도 가격이면 팔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내가 가격 떨어뜨릴 생각은 없어라고 해서 지금 가격을 안 내리고 있고요. 하락 거래가 조금 늘어나고는 있는데 눈에 띄게
우리 매수자들이 느낄 만큼 그렇죠. 가보면 급매물이 막 넘치고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닙니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막 진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빨리빨리 사야 된다 요랬던 적이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고요. 네. 영끌하신 분들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고금리에 집값은 떨어지고 이게 그러니까요. 이중고인데요. 네. 막상 경험을 해보면 집값 떨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요. 네. 모 언론사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영끌을 많이 한 그러니까 2030들이 투자를 많이 한 네. 지역이죠. 서울에서 노원구하고요. 중랑구, 강서구, 관악구 대표 단지를 한 개 동씩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520가구를 등기부 등본을 다 떼봤다라고 하는데요. 네.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를 보면 68.6%가 2030들이 소유했다. 오. 2030들이 아, 실제로 그럼 실제로도 많이 투자를 젊은 했다는- 분들이 연끌을 많이 했네요.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75%가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는 그럼 대출 얼마나 받았을까? 그렇죠. 그 수치를 한번 보니까 2030들은 평균 6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 평균 2억 3천만 원 정도 네. 대출을 받았고요. 그러면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대출 얼마 받았을까 보니까 7,6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확실히 합니다. 적네. 확실히 적죠. 그래서 네. 2030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고요. 그럼 LTV라고 하죠. 네. 소득 대비 집값이 얼마 정도 비율이냐라고 봤을 때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상에. 2030들은 60%, 57.2%고요. 40대 이상은 32.8% 정도니까 일단 여기서 2030들이 좀 무리했다라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진짜요. 있죠. 아, 그리고 저 조사가 진짜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출 없이 이제 집을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는 무자본 갭 투자나 이제 갭 투자를 했다는 건데요. 12가구 중에 11가구가 계약하고 세입자를 맞췄다고 합니다. 아하. 이거는 갭 투자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를 또 조사를 했는데 41.7%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출 이자에 샀던 시점과 비용 플러스 현재 현금.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결국에는 40% 이상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고요. 이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으면 예. 이 손실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기 보면 금액도 상당해요. 저 네, 연끌했는데 맞습니다. 1억 이상 손실 본 분들도 이렇게 표본 조사 있는 거 보면 네. 네네 저건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던 굉장히 가능성이 힘들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금리가 언제 내릴지 내 집값이 언제 회복할지는 사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 3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려운 터널을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잘 버텨서 괜찮아지면 괜찮은데 버텨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힘들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도 다 해봤는데 정말 힘듭니다. 안 경험해본 사람은 아마 모를 정도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버텨야 되고요. 여러 차례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주택수를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필요해서 이제 사신 분들인데 집값이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하고 신용대출은 먼저 좀 상환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견디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알 수 있는 지표가 여러 개 있잖아요. 네네. 이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폐업수예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 지금 얼마나 굉장히 그랬어요? 어려운데요. 이제 연끌하신 분들도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제 거래량 봤잖아요. 네. 공인중개사들은요, 집값이 뭐 올라가든 집값이 내려가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래만 잘 되면 거래가 되거든요. 돼야지. 집값이 내려가도 거래가 되면 되는데 예. 중개 보수를 받으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중개사 모임을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모임을 갔는데 한 50분 정도 분이 왔는데 한결같이 다 어렵다고 진짜 한 2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그 결과가 실제로 수치로도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요. 휴업, 폐업, 그러니까 문 닫은 중개사들이 얼마나 되냐라고 봤을 때 27%가 1년 만에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 2022년보다 2023년이 한 30%, 27% 정도가 문을 닫았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자격증을 따고 용감하게 이제 새로 문을 연. 개업하시는 분들이 작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월 평균 1,100건 정도 됐는데요. 네. 8월부터는 800건대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800건 또 놀라운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이 이게 시장에서. 예, 용감하게 지금 문을 열었는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자리를 잡고 단골이 있는 분들도 30%가 문을 닫고 있는데 아무 경험 없는 분들이 그러게요. 지금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1년, 2년 버티다가 또 문 닫는 분들이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됩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태형건설 문제, 네. 이 부분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코너에서 워낙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맞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채권단하고. 그래서 지금 요지가 사제 출연을 얼마나 하느냐, SBS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전체적인 PF 시장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코너에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좀 할인을 해줘야 되고요. 양보하고. 지방 미분양을 좀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정부나 국세청은 사실 양도세 면제 같은 혜택을 좀 줘야 되고요. 혜택 줘야죠. 지자체들은 또 취득세 감면 정도 혜택을 주고 은행들은 금리 좀 인하해주고 한다면 지방에 있는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아니 분양가 내려주고 세금 혜택 주고 금리 내려주는데 내 집 마련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저는 2023년에 이런 걸 미리 좀 선제 대응을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PF 문제는 정부하고 금융권하고 이제 건설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미리 미분양을 좀 소진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는 이제 기다리던 기다리셨어요? 24년 가격도 저렴하면서 눈여겨봐도 좋을 청약단지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PF 얘기하고 좀 우울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또 희망찬 좋은 소식도 좀 정보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단지들이 2013년에 나왔어야 되는 단지들이에요.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늦어졌어요? 건설사들이 미룬 거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강남 3구, 용산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 더 적용이 올리려고. 분양가를 너무 많이 내리니까 사실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좀 기다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겠지 그러니까. 또는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분양 시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좀 작전 차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좀.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기회가 됩니다. 저렴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강남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강남 쪽. 신반포 4지구를 재건축한 신반포 메이플자이가 나오고 있고요. 신반포 15차 재건축한 원펜타스, 방배 5구역 DH 방배 6구역 원페를라. 이름이 좀 어렵죠.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이름 갈수록 어려지는 것 같아요. 레미안 트리니원. 이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다가 술 마시고 집 못 찾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좋은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저렴한 게 얼마가 저렴한 거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반포 메이플자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지금 3.3제곱미터당 우리가 말하는 평당 6,705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용 84가 22억에서 23억 정도 나오거든요. 아니 저렴하고 좀 그런 거 소개해달랐더니 지금 이게 가격이 이게 뭡니까? 아니 이 전용 84 국평에 23억 원 싼 거라고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절대 금액은 이게 좀 높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엔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주변 시세하고 보면 반포의 아파트 가격을 생각해 보면 원베일리가요. 2023년 작년 8월에 입주했잖아요. 지금 3.3제곱미터당 시세가 1억이 넘는데 일반 분양이 5,600만 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그러면 2배 정도 시세 차익이 났고요. 어떤 말인지는 신반포 메이플사이도 아마 입주하게 되면 아마 30억, 35억 정도 갈 거거든요. 35억 이상이 가는데 지금 23억 정도라면 1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분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청약을 하셔도 좋은데요.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할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안 팔리는 아파트들은 아니고요. 그래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또 반대로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금이 저렴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또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뉴홈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브랜드인데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는데요. 1차, 2차, 3차가 나왔고요. 이번이 4차가 나오는데 따끈따끈합니다. 한 2주, 3주 있으면 나오는데요. 단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서울 마곡에도 나옵니다. 토지 임대부로 나오고요. 서울 위례 신도시 있잖아요. 위례 신도시도 나오는데 1월 15일이 특별 공급일입니다. 그리고 1월 17일, 18일이 일반 공급일이고요. 나머지 서울 대방, 우리 6월 달에 동작구 수방사 이야기 했었잖아요. 수방사와 비슷한 곳입니다. 군부대인데 대방동도 1월 22일에 특별 공급이 나옵니다. 대방동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죠. 남양주 왕숙 신도시하고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지구들도 1월 22일 특별 공급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냐면 가격을 한번 보죠. 고양 창릉 신도시 있잖아요. 상암 위 우리 연합뉴스하고도 지금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우리 25평 아파트라고 하죠.
추정 분양가가 3억 9,700입니다. 괜찮은데요. 괜찮죠? 전용 네. 84가 5억 5,200만 원. 신도시인데요. 예. 어느 신도시가 지금 가봐도요. 5억 5천에 서울 가까운 신도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대방동 같은 경우도 전용 59가 7억 7천이고요. 예. 전용 84가 10억 정도 나오는데 예.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하고 특히 더 좋은 게 뭐냐면 아니 5억이라도 계약금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나는 지금 1,000만 원도 없는데 나 어떡하라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전 청약이거든요. 지금 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요? 계약 안 해도 되고요. 당첨만 되는 거고요. 본 청약할 때 계약금을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3기 신도시 뭐 고양 창릉이나 부천 대장 같은 경우는 본 청약이 3년 정도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동안 돈을 해결을 하면 되겠네. 3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렇지. 계약금 마련하면 되고요. 네, 네. 서울 대방 같은 경우는 6년 후에 본청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6년 동안 계약금 마련하면 되니까요. 지금 돈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일단 당첨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요. 홈페이지 가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확인한 다음에 꼭 청약을 하셔가지고요. 네. 당첨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하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새해 좋은 소식.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부동산 시장 얘기 많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